저희 공연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변경하시거나 잠시 전원을 꺼두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공연장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출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연장은 관객 여러분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체를 밝혀라. 재물이 탐나 들어온 도적놈일 뿐이요. 남의 집 담을 넘었으니 도적이 넘겨 죄를 물으면 그만이 문제입니다. 도적이 진 장금 손잡이에 궁에서 보는 오색 수술이 매달려있다. 이놈이 날 기만 안에 들어오나 목을 베기 전에 가는 대로 호하지 못할까? 끔찍하리요. 도적이 뭘 가리겠어. 돈 낼 만한 건 죄다. 그래도 이놈이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누구냐 넌? 정령 누는 뜻이 그렇다면 가차없이 참수하고 아무도 못 찾게 땅속 깊이 파묻어주마. 구천을 떠도는 원균한 적이다. 개인적인 처단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그 법을 감찰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니 사유에 따라 초법은 언제든 가능하다. 또한 네놈 죄를 물어 네 혈족까지 참수할 것이니 각오하거라. 날 죽이라고도 네놈 일가가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이야! 지금 제 혈족까지 아십니까? 그건 아니 됩니다. 자식들 살리고자 선택한 어려운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숨만은 지금 살려달라 했느냐? 돈이 필요했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사원 영마가 무슨 원한이 있다고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내가 누구지 않는 걸 보니 넌 분명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 집에 침입한 것이 틀림없다. 사실대로만 말하면 네놈 목숨은 살려주마. 그 대신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가 시킨 짓이냐? 그렇게 윤자명이란 자의 3단계 계획에 따라 제1단계는 소인이 맡기로 하고 전날부터 치밀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비명소리를 잠재우도록 비오는 날을 택했고 실행 후엔 폐물을 걷어감으로써 강도 수행으로 위장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대체 어느 선에서 이 큰 그림이 그려졌는지 궁금하였으나
끝내 알지 못했고 묻지도 못하였습니다. 모든 게 진실이오니 부디 진상을 밝힌 공로를 인정해 주시오. 소희가 일가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대감. 한여하신 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고생이 많았네. 알아냈는가? 네, 일단 한여이만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좋게 신명된 날 있습니다. 한양의 신명이라. 계획을 세울 의미 있는 숫자가 되게 큰 문제가 없겠고. 자네, 내가 함양하기 전 전기수가 뭐하는 자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나? 대략 들은 바는 있었지만 시선 만나보니 보통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작거리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듣도 보도 못한 선화나 고전 소설을 생사기에 고전의 일이 아니요 혼자한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해서 울리고 웃기고 탄식하고 가슴치게 하는 일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실로 태평한 세간만평이로군. 그런 자들이 생겨나고 성장한 지 수년이 넘었다는데 이제와 세속을 노는다는 게 사업비의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풍속에 대한 관찰과 사찰은 집행의 직책을 맡은 자네소만 아니었나? 송구합니다. 무리들이 소수인데다 하찮은 직업이라 판단하여 저는 탐색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박심의 틈새로 목숨줄이 이어지고 끊어진다는 걸 왜 모르는가? 그런데 영각께서 인류로 역적을 내시는지 박천행 그놈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네. 사람의 수령이 대사관령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연유를? 몰라서 묻는가? 사원부의 견제를 무너뜨리려고 소론놈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한 거란 말이지. 소름놈들이 노는 중추들을 하나하나씩 끊어내리는 게 분명합니다. 지난번 이판대감은 낭만시키던 이번 사무의 신정이상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놈이 이판에게 써먹던 수법대로 하찮은 것에서 큰 빌미를 찾아냈어. 최근에 발생한 여러 흉흉한 사건들을 빌미로 사관원 관료들을 부추겨 탄핵 상소를 올리려 했던 걸세. 흉흉한 사건들이라 하셨습니까? 부지런하는 내비를 칼로 찌른 천국노할 친부살인 사건이며 병든 어미를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비정한 딸 자식 사건이며 늙은 부모를 산에 불어 굶겨 죽인 아들내외 사건까지 천륜을 어긴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가 싶더니 기어코 그놈이 그걸 구실로 삼았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 그런 광범위한 폐륜의 문제를 상부의 소임이라면 탄핵을 주저하게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점에서 무리입니다. 개인의 풍성한 성장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어들이 억지머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이야. 무리한 시도도 힘을 모아 목소리를 높이면 진실로 변하는 게 정치인이 말이지. 모략을 자기들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는가? 질이야. 정적을 일궈야 제가는 보이지 않는 고검이지. 상수가 모르기 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네가 심부름을 가져왔어. 사원부의 해결책을 미리 제시하므로 박천행의 의도를 사전에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에서. 그게 정기수였습니까? 순간 떠오른 착상이었지. 최근에 정기수라는 신직종이 만들어져 사람들 관심을 끌고 홍보 좋다 하니 그런 자들을 모아 효행의 미덕을 강조하는 얘기들을 집중적이고 전략적으로 시중에 퍼뜨려 홍보한다면 유교 이념인 인의의 지시는 구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책이 어디 있겠나. 그런 차원에서 정기수를 떠올리신 것은 분명 묘수이십니다. 전학교에서 영각께서 올리신 히트한 상보방책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방책이 좋아도 내용이 부실하면 속빈 감정에 불과한 법. 위기가 기회라 선수를 뺏기 전에 효와 관련된 얘기를 찾아 널리 보급하는 게 급선무이네. 그렇지 않아도 소설 목록에 묻었더니 춘향전, 오유람전, 흥부전, 장합훈련전 등을 이야기하며 각기 소설의 내용을 말하는데 효를 강조하는 소설은 신청전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천전이라. 예, 전례로 내려오는 설화 소설인데 내용은 신청이라는 처녀가 안진뱅이 불가비를 죽는 날까지 공양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하면 어찌 우리들 마냥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정기수들 중 분명 우두머리가 있을 터. 그자에 대해 알아보게. 이미 파악했습니다. 10만대 간자로 좌중을 압도할 만큼 얘기를 만들어내는 솜씨가 출중하고 사람들을 넋을 빼놓을 정도로 이땀이교한 모두들 그자처럼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 청계천지역을 관할하는데 그자를 기다리는 천중들이 이미 천원된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이 일은 더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오늘 당장 내 앞에 들어오게. 내용을 시세에 맞게 정리하고 통일시켜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케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세. 군부들, 난 이 길로 주상 전환을 마련할게. 군부들은 싱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자원기들로만 대를 맡은다면 능히 소론놈들 기세를 꺾고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박찬현! 그놈이 영규도 구실을 찢었지만 일이 빗나갔다는 걸 알면 지구를 끌끌 차게 될 것이야. 그런데
놈을 키웠다. 저래 가며 큰 바위는 훌쩍 넘고 높은 나무는 사뿐 뛰고 깊은 강은 훌쩍 건너고 논밭길은 축지를 가는 이게 사람이든가 귀신이든가. 큰 산도개를 넘다 보니 길동도 목이 말라 심산이고 계곡물을 발견하고 그 속에 몸을 던져 거침없이 빨아들였는데 솜과 비의 목구멍에 물러가는 소리에 계곡에 널린 바위들이 요동을 치는 것이었다. 그러자 바위들이 노른 동굴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수백의 도적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뛰쳐나와 개똥을 보고 이유스럽지 않은 눈빛에 덤비들길 꺼리하며 조심스럽게 물기를 그대는 어떤 사람인데 이곳을 찾아왔는가. 이곳은 영웅들만 모여 사는 동굴로 아직 두령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만일 우리와 함께 뜻을 펼칠 생각이 있다면 저 바위를 들어보게나. 그만의 길뚱이 답하게. 나는 한성 홍판세 천첩소생 길뚱이라 하는데 정처 없이 사방팔방 세상을 떠도는 중에 우연히 이곳에 담궈여 여러 혼들을 만나게 되었소이다. 하고 세 아름이나 내는 바위를 돌멩이들도 축혀들어 날려버리니 도적들이 그걸 보고 눈을 휘둥그레 이번 저 오면 저리 손은 부들부들. 그러건 절로 무릎을 꿇고 하늘이 누우사 천하장군을 내려주셨다며 무리를 이끌 두령이 되어달라 간곡히 요청하니 길동이들을 통해 삐뚤어진 세상 바로잡을 기회라 여기고는 귀화를 하는 것이었다. 길동이 나간다. 세상을 바꾸러 우리가 나간다. 세상 사는 내 가슴에 묻고 서잘 사는 하늘 묻고 없는 사람 구제하고 강한 사람 어루만지러 길동이 나간다. 우리가 나간다. 야 저기 저 양반 내 얘기에 빠져서 입을 벌리는 품새야 당연하다 쳐도 아는 클럽에서 뿜어져 나오는 술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와서 지독하게 코를 찌르고 있구려. 아니 숙취나 풀고 나오시지. 아니 내 얘기가 뿔근이 좋다고 조수만 가리고 나만 절대 안 다니시는지만. 자, 그 술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우리 소설 얘기는 잠시 젖혀두고 재미삼아 맛있는 술 얘기나 잠깐 해볼까나? 네. 참으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이 술에 빠져 죽은 사람 수가 훨씬 많다 하니 하여간 천하의 몹쓸 놈은 그 술놈이다. 언제지 술 마실 땐 술을 좀 알고 처마시면 좋을 듯한데 맛도 모르면서 처마시니 그런 술은 풋술이라고. 뭔 한이 서렸는지 싸울 듯이 처마시는 술은 추전, 안주없이 처마시는 술은 깐술, 미친 듯이 처마시는 술은 광음이라고 하지요. 술기운이 불그스름하게 얼굴에 올라오는 모습은 우럭우럭하다 하고 술기운의 얼굴빛이 붉으면 불쾌하다. 술기운이 몸에 들어왔다 알맞은 상태가 되면 건하다. 이 술에 취해 눈시울이 기승치레 하면 간잔주런하다. 술에 취해 정신이 흐릿해진 것은 거드레하다. 이 흐리다 못해 알갱이 얼떨떨한 것은 알큰하다. 또는 대추하에 이 정신이 없는 것은 곤드레 만드는 하다 말하는 것이요. 술을 잔에 조금 부족하게 채우는 것은 반주, 거의 채우는 건 푹 넘치게 따르면 안다미로라 하고 나무로 묻는 술잔은 배, 물소 불로 만드는 건 상, 쇠로 만드는 건 상, 쇠불로 만들면 괜이라고 부르지요. 자 어떻습니까? 이 술 얘기 들으니까 술 생각이 술술 나죠? 네. 술을 부르고 술을 마시니 술이 마술이요 술이요 술이라. 하지만 술이 아무리 좋고 급하다고 해도 내가 없던 홍길동전 마저 득도 마시면 좋을 것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달려가 보자. 아니 그런데 웬일로 신명이 안 나는 것이냐. 이거 듣는 사람들 정성이 부족하구나. 하여간 전기성 노랫소리는 워낙 구성져서 술맛을 쩍쩍 돋운다니까요. 얘기 잘해, 노래 잘해. 그러니 어딜 가든 여자가 줄줄 따르죠. 야야야. 내 인기가 겨우 노래와 말솜씨도 아니고 키가 차고 혈이 막히는구나. 내가
능력만으로도 팔고 여자들은 내 손아귀에 틀어지고 산다 이겁니다. 야, 왜 안 믿겠다고 그러시냐? 아니 젊었을 때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 세월이 3분 지났잖아. 시간 분파가 거저진 않겠어. 아, 또 모르지? 하초를 잘 놀리는 덕에 그러지. 아이고 벗어날 것. 남녀 상열지사는 원초적 감정이라서 원래 나이 먹은 것은 안 따지는 데다가 안수회, 접수화, 해수연도 탐난 기운이 작동하는 것이다 여거사. 지금 방금 뭐라 하셨어요? 요 접시에 안주 담아오라 하셨어요? 무식하기는 기러기는 바다 찾고 나비는 꽃 찾고 귀는 구멍 찾고 뭐 그런 얘기다. 거기는 이게 이봉윤이가 춘향 입고 있대 하던 얘기나 내 얘기는 아니다만. 멋지다. 그 많은 소설에서 못 들어준 말 몇 개만 인용해도 여자 여러 찾겠어. 야야야 찾고 싶은 거 더 나요거사. 아니 오늘따라 네 홍아리 어쩜 이리 귀여우냐. 허튼 말도 잘하시오. 살림을 차리자 해도 안 한다, 못 한다, 겁난다 하시고서. 아휴 몸때리가 짐땡인데 나 하나도 버거운 놈이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그저 혼자 살다가 울적하면 노래하고 기분 좋으면 시짓고 답답하면 유람하고 안빈 낙도가 나에겐 물음노래세. 큰 잔에 가득 부어 취하도록 마시다가 만남 이별 차전 중에 남은 것을 헤아리니 달에 비친 내 그림자가 이민양날 반기네. 오, 멋지다 멋져. 유심지요. 그 흥애교 혼자 놀리다 선비님 눈총을 직격으로 맞았습니까 그게? 자네가 10만 득인가? 눈빛을 보니 절 알고 찾아오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저는 뒤신지 도통 생각이 나질 않으니 당최소 구해서. 자리 좀 비켜주게. 내일 생각히 할 얘기가 있네. 네. 아까 자네가 선한 홍계통 좀 들었네. 그 듣던 대로 솜씨가 대단하더군. 그래서 하는 말이야마. 나 은밀히 갈 데가 있는데 함께 동일 수 있겠나? 허락없이 지름을 깨신 우리 한 눈에 뭘 믿고 제가 갑니까? 술 마시고 그러려던 찰나이니 자리나 비켜주시지요. 자네가 그 일로 보는 잔돈풍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 준비되어 있다니 뭐 필히 좋은 일로 가는 것이니 걱정 마시기. 그러면 그 맛백이라도 지금 보여주시든지요. 말로만 넘쳐나는 부잣집 천장보다 잔돈풀이라도 거짓 맛돈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 의심이 많은 자로군. 놀랄 것 없네. 이건 아까 자네에게 드린 이야기 값에 불과한 거니까. 굳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부담 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돈 때문에 하는 일이긴 해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 곳에 따라갈 생각은 없습니다. 별거 아닌 제 재주를 탐하는 자들이 더러 있거든요. 돈벌이 날 이용하려는 사당폐활패들 같이. 내가 사당 폐활패 쳐는 거였더니 거의 유감이고. 이유는 방금 말해주네. 자네 능력을 꼭 사고자 하는 분이세. 그분께서 자네를 꼭 데려오라 하시네. 제 능력을 사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 거긴 뭐 그런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요. 그러니 그 뭐가 그리 두려운가? 그 능력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었나? 의심의 눈을 풀고 기꺼운 마음으로 날 따르면 돈도 없고 명예도 얻으리니. 흰소리도 들리나 보다. 아이고 이거 얼굴을 괜히 저래 새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뭐 제 능력이 필요한 분이시라 했으니 믿고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게 당시 수상한 자들이 많아서. 내 앞장 서지! 이야, 이거 세상에서 모래 썰고 굴리려고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서슬퍼런 사원배 대사원나리께서 이 천지수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날 모시러 오다니 이게 보통 일인가? 야,
집무실에서조차 냉기와 살기가 속특히 느껴지는 것만 오금절이 것이. 네가 심한적이냐? 그렇습니다. 솜씨가 조선에서 제일 간다지. 예, 같이 지식은 없지만 세상 사는 이치 정도는 조금 깨닫고 살다 보니 그런 쪽에 재주가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듣지요. 아까 이 순간이다. 어디든 일신이 편안해야 이게 말이 잘 나오는 특이 체질인지요. 여기 오면서 너를 만나고자 하는 대략의 취지는 들었을 것이다. 그랬느냐? 예. 이게 뭐 말을 어렵게 애들어는 바람에 다소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만 정리한 즉슨 최근 전율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많아 민심이 흉흉해졌으니 효행을 옛입거리로 삼아 소설을 보급시켜 백성을 선도할 필요가 생겼다. 예,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 조선 백성으로 태어난 그런 대위에 동의하지 않을 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정치하는 분들의 소임이 아닌지. 신료 중에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면 그런 자를 찾아내 임무를 수행케 하는 것도 천지간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면 그런 막중한 임무를 제게 부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조선 제일의 정기수라 했으니 그 능력을 써서 시대적 사명을 같이 하고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글자를 깨치지 못한 자가 대부분이지만 듣는기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이니 너의 할 일이 왜 막중하지 않겠느냐? 대가는 충분히 지불할 생각이다. 예, 공으로 하는 일이 아닌다면 뭐든 못할 게 없지요. 남을 해야만 일만 아니면 말입니다. 늘 하는 일이고 충분한 대가까지 약속을 하셨으니 제 능력으로 그런 지지가 달성될 수 있다면 피할 이유는 없을 듯 싶습니다요. 좋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밖으로 새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주상 전하께서 특별히 제가하신 내용으로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라 명하신 일이다. 어째서 나란 일을 비밀리에 진행하셔야 하는 것인지요. 널리 알리고 겉에도 시원찮은 판국이. 대몽의 목적이 드러난 이야기에 넌 동감할 수 있겠느냐? 누구에게나 가르치리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소설의 순수는 사라지고 그 역한 거부감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옳거니 듣기만이 그렇습니다. 하여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너는 사원부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함부로 외출하는 일도 삼가해야 할 것이다. 아이고 이를 어쩝니까요? 이 낯살이 되도록 그런 속박을 받고 살아본 적이 없는 놈인지라 그리 지내라 하시리고 머릿속이 뱅뱅 눈앞이 캄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아까도 얘기값을 받았사오니 이리 큰 돈을. 착수금 이 성공이 마치고 나면 10배가 더 지급될 것이니 하고자 하는 일이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10배? 예, 하명하신 일 잘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어떤 일부터 해야 하는지요? 네가 설한 소설 중에 심청전이라는 것이 있다 들었다 맞느냐? 있지요? 어떤 것이냐? 예, 고려조부터 구전되온 얘기를 하는데 작자는 미상인 채로 꾸준히 변형돼가면서 여태껏 살아남은 유일한 효행 소설입니다. 다른 소설과는 달리 아직도 변형과 첨삭이 끝나지 않아 이게 중구난방인데다가 전기수에 따라 그 내용도 들쭉날쭉인지라 아직 얘기 틀을 못 잡고 손대를 많이 타고 있는 이 불우한 소설이죠. 대략의 줄거리를 말해보거라. 예. 옛날 화개도 도하던 심학규라는 무지렁이 신만이가 살고 있었는데 평생을 호랍에 누른다 화전 199 사는 연말 곽시민과 눈이 맞아서 늦지막히 심청이란 딸자식을 얻었으나 생김새가 옹색하고 근천스러워 크게 귀욕을 주진 못했어도 박생서 효심난다고 부모를 귀히 섬기면 말따르길 하늘같이 여기니 아이 기르기가 그렇게 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학교가 약졸키로 산을 헤매던 중 호랑이에게 쫓겨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하는 통에 투타리를 쓰지 못하게 됐으니 그 후로 평생을 장애로 사는 안전맹이가 되고 말았던 거지요. 게다가 곽씨 부인이 화전밭을 들고다 몸에 불이 붙어 다 죽는 장면까지 겪게 되므로 졸지청이는 불구함이다가 허미마저 이런 딱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때부터 학교는 불편한 몸으로 동량을 빌어 근근히 딸과 함께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는데 심청이 10여세가 되자 아버지를 방에 앉히곤 남의 집 살이와 상일 등으로 가게를 끌며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봉양합니다. 그런 어느 날 심청이 남의 집 음식 설비하러 나간 것을 학교가 고사태 나간 딸보기만을 꼬박꼬박 기다리던 중 지나던 의원이 학교에 다리 아픈 처지를 듣고는 행운일세. 그 행운이야. 안전뱅이만 특별히 낫게 하는 명의가 한양에 있는데 그분의 침술만 받으면 반년도 안 돼 걷다가
1년에 이르면 뛰어다니는 기적을 경험하지. 그 침소리 신통방통하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뭐 지금 접수해도 좋기 1년은 기다려야 하지만 그분이 요행스럽게도 내 당숙이라 이 말일세. 아, 당숙님께서 원치 않으시어 환자를 직접 부탁하는 일은 하지 않고 살아왔네만 자네가 워낙 최근에 내 선심을 쓰는 것이니 그 치료비 쪽으로 쌀 100석만 준비하면 내 특별하게 주선해 줌세. 오늘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야. 다리를 고쳐주겠다는 말에 귀가 뜨인 한편은 덜컥하겠노라 약속을 한 후 어쩌질 못해 끙끙 앓게 되었었죠. 근데 심청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 다리를 고칠 수 있다는 쌀 100석이 무에 아까울 것이냐며 조석으로 부처님 전 빌고 빌어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방을 달며 쌀 빌릴 곳을 수소문하던 차에 애주땅 만석지기 홍로인의 심청의 처지를 듣고는 심청을 불렀는지 신발하기를 여기 땅이 비었네. 자네가 별땅 주인으로 들어온다면 내 기꺼이 100석을 내지. 그래도 못나는 주제에 나이만 처먹은 안방 귀신이 하나 있는데 더는 꼴도 보고 싶지가 않거든. 그래, 그 효녀라 했으니 어찌하는 게 아비 소원을 이루는 길인지 말 안 해도 잘 알 거야. 생각해보고 답 주겠나? 참으로 곤란한 지경이었으나 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그 청에 응하게 되고 합주는 딸을 늙은에게 팔아먹었다는 죄에 죄감에 땅을 치며 울게 됩니다. 헌데 혼인 날 심청이 가마에 실려 꾸역꾸역 홍론집으로 넘어가는 도중 산중에서 화덕대 습격을 받아 그만 두목에게 끌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심청의 효심을 자세히 알고 있던 한 도적의 도움으로 야반 도주를 시도한다. 이를 한 도적대들이 청이를 쫓으며 활을 쏴대니 그 양이 마치 장마철 빗줄기와 같았습니다. 결국 화살을 어깨에 맞고 산 아래로 낙상한 청이 앞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북촌에 기와지만한 백학 한 마리가 나타나 제 등에 오르라고 울어댑니다. 심청이 학등에 올라 하늘로 오르니 뒤쫓던 도적들은 닥쳤던 개꿀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밤새 나라 백학이 밀어준 것이 매화가 풍성하고 과실이 풍성이 열린 화평한 마을. 하늘에서 내리자 어깨는 씻은 듯이 나고 얼굴엔 보살 같은 후광이 돌았습니다. 소문이 나자 그곳 목사가 혼인을 청하였던 바 하루아침에 청이는 사대부가의 안방마님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돌팔이 친쟁에게 돈을 다 날리고 주정뱅이가 된 학교를 수소문 끝에 찾게 되면서 두 사람은 눈물에 불려 성공을 하지요. 목사 장인이 된 학교는 그때부터 반에 소속된 명예에 꾸준히 치료를 받아 다리를 고침으로 청이의 효심이 아비의 병을 낫게 하였다는 말과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하는 것이냐? 예, 더한 것입니다. 이야기 고리가 허술하고 진행이 단조로운 데다 논리마저 무너져 요령부득이구나. 심청의 고행이 소소하여 시시하게 느껴지는 데다 유기탈출 방법이 느닷없고 진부에 전혀 흥미롭지가 않다. 결국 효행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일 텐데 심청이가 애비의 치료비를 얻기 위해 늙은이의 제주로 시집가는 정도가 이 소설이 지향하는 효의 핵심이란 말인 것이냐? 그 부분에 무슨 가슴 뜨거운 감동과 비통함이 있다는 것이냐? 아예 효심을 강조한 부분을 생략하여 그런 감이 없지 않나. 아비를 봉양하는 구절들을 뜯어보면 한자 한자 절절합니다. 게다가 천민들의 삶인지라 비장한 맛이 없고 우연투성의 사건에 비극적 요소마저 부족해 전혀 흥미롭지가 않다. 내가 생각하는 심청전은 방금 지적한 모든 것을 보완해야 할 터인데 할 수 있겠느냐? 예, 뭘 하시는 건지. 언어는 유리하고 사건은 진지합니다. 인물의 성격은 영웅적, 구성은 논리적이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소설은 주인공이 겪는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듣는 이들에게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켜 감정의 종화를 불러오는 비극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야기가 도전의 정통성을 담보하고 생명력을 얻으며 실천의 본보기로 남게 될 것이다. 대상중감, 전 쓰는 게 전문이 아니라 읽어주는 게 전문인 사람. 너는 없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즉 그
성적 감소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주가 특출하다 하였다. 이제와 아니라고 하겠느냐? 아니, 그렇다 해도 이게 장작을 근본으로 해서 먹고 사는 일이 아니지. 일단 화적대 출연 일지를 삭제토하다. 그리고 심청이를 늙은이에게 팔아넘긴 애비에게 가해진 실제적 고통이 없다. 그저 따르는 슬픔에 땅을 치며 술주정뱅이가 되는 것으로는 사필규정의 논리가 무색하다 할 것이다. 실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렵고 고단한 남자를 내 갑자기 이렇게 눈앞이 어지럽습니다. 이것은 주상전하 앞에서 네 입으로 실제로 구현된 내용이란 말이다. 예? 주상전 앞에서 제 입을 구현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 전하께서 기꺼이 들으시겠다는 윤호를 하셨다. 전하께서는 이따 29의 날 원양 행차를 하실 것인데 저녁 만창 후 자리가 심청전 발표의 장이 될 것이다. 20날 남짓 남았느니라. 전하께서는 품격이 하늘에 닿아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첫 것들이 쓰는 어휘로 전하의 옹명을 어지럽혀서 나이 될 것이야. 예, 격을 갖추는 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입니다만 이거 주상전하 용언을 뵙고 이거 소설을 읽어드린다고 생각하니 이거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당시만을 우리가 조선 제일의 정기수라 하여 그 앞에 천재인류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아니 하고자 하는 일이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 나이 될 것이야. 예, 이렇게 하면 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결의해야죠. 인물이 미천하면 얘기도 척박해지는 법. 신박규의 학식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그의 저도 응당한 수준으로 격상하여 소설하거나 닷새 말미를 주겠다. 여기서 얘기 틀을 새로 짜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나 성심껏 준비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야 당최. 언어는 유리하게, 사건은 진지하게, 인물 성격은 영웅적, 구성 논리적. 야, 그게 말이 쉽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냐 말이야. 이거 내가 괜한 약속을 한 거야. 아니야, 임금님 앞에서 일단 해보는 거야. 그렇다면 주인공들 인물 설정이 분명해. 파란만장한 사건을 만들어갈 사람들인데 성격도 축 없이 얘기만 얼기설기 엮었다간 어설픈 이야기 제목이 조합이란 게 뻔하지. 이 인물 구축의 요소는 뭐가 있지? 야, 뭔가 잡힐 듯 가물가물. 이게 뭔가 떠오를 듯 스멀스멀. 제 이름은 신청, 당년 18세, 키 5천 6천, 체중 13간. 일단 굉장히 예쁘다는 설정을 기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밥색에서 효심이 나온다니요. 그 편견을 보기 좋게 깨트려주세요. 그러면서도 똑똑하고 현명해야 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아니, 제목이 제 이름을 딴 신청전인데 외형과 내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저에게 소와 얘기 등을 얘기하셨는데 머리가 총명하여 하나를 알면 열을 끼치는 능력자일 뿐 아니라 문장에 능하고 시문에도 눈을 뜬 천재적인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할지 몰라도 이상형의 여자를 청중교 신분에 오롯이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렇듯 부족함이 없어야 할 거예요. 우아하고 선량하고 지혜롭고 문장 높고 효식 깊고 음식 솜씨까지 으뜸인 여자. 결국 신청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이 품성을 전부 발휘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이름은 심학교. 나이는 한 65세 정도 됐으면 좋겠어. 그보다 젊게 되면은 아무리 안진뱅이라고 하도 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비난의 단초를 없애버리기 위해서라도 한 65세 정도의 고령은 돼야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 역시 양반 가문의 문벌 높은 집안으로 설정해야 우리 심청전의 격이 높아지리라 봐요. 의당! 내 직업은 그 천한 신만이는 아니어야 될 테고, 그리고 내용 신체적 결함 역시 글 공부를 고집하다 생겨난 필연적 상황으로 그려준다면 아마 더욱더 그럴듯해질 거야. 그렇다고 날 너무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청이할 바가 별로 없어지거든. 몸이 붉으니까 마음까지 불구가 돼서 툭하면 사고나 저지르고 모든 걸 딸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사람으로 그려야 우리 청이 활약이 기대되지 않겠어요? 참, 난질병이야. 좋아. 두 인물은 지금처럼 설정하는 거야. 아내인 박시부인 역시 사설을 통달하여 무슨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자를 만들면 격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부의 금슬과 합의 그렇게 해서 완성. 또 하나. 청일 낳고 5년은 너무 긴 듯해서 하는 얘기인데
내 생각에는 말이야 곽씨 부인이 천일 낳고 한 서너 달 만에 병들어 죽게 하면은 이 헤어지는 모녀의 정한도 살면서 내가 이 동네 부인들한테 젖동량 하는 장면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까? 첫동량? 어. 야, 옳거니 그런 게 있었군. 야, 이거 첫동량으로 얘기를 바꾸니까 갑자기 가슴이 쩌릿해지면서 비극성이 후끈 거두되는데. 아 그리고 말이야 그 저기 화적 때 나오는 장면을 삭제자고 했으니까 정의가 늙은 지주 그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대목은 난 바꿨으면 좋겠어. 쌀 100석에 처으로 들어간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청이의 저 고결함이 완전히 그 훼손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 많은 쌀을 주고 저의 희생을 담보하는 조건이 되거든요. 황해도라면 서해에 면에 있고 어부가 많고 배 많고 잠깐 그쪽 지역이면 무당각시 관습이 있는 곳 아닌가? 아 가만 이거 무당각시 얘기가 끼어들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야 이거 머리가 복잡해졌어. 일단 뭘 그러니까 청이가 해신제의 제주가 될 무당각시가 된다. 세월의 물처럼 흘러 심청나이 18이 되자 얼굴은 국색이 어체지는 비범한 데다 문필 또한 유리하여 여자 중에 군자여 새 중에 봉황이여 꽃 중에 모란이었던 것이다. 하루는 저희가 음식 설비하러 나간 것을 마중으로 대문 밖을 서성하던 심학교를 지나던 우연히 유심히 바라보다 출근하여 이르기를 됐다. 어휘의 품격을 알아보고자 했으니 사설은 그 정도면 좋아다. 이유는 내용만 직약하여 대략 설하거나. 네, 저번에 들려드린 대로 지나던 의원이 다리를 고쳐보겠냐고 제안을 하자 덜컥 그러겠거나 약속을 하는 어쩌질 못해 끙끙 앓는 이 심학교 대부분 원장과 같습니다. 하나 해결 방법을 바꿨습니다. 만석지기 홍로인에게 팔려가는 대신 광주의 풍어를 기원하는 해신제의 제주를 맡을 생각시가 되기로 한 것이지요. 쌀 100석을 받고 해신제를 올려주는 무당이 되기로 말입니다. 제주가 되면 평생을 무당으로 살아야 하는 무당각시 이 관습을 소설에 적용했었죠. 그렇게 서해 선상에서 죄를 치르던 중 풍랑에 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합니다. 심청이 추락해 바닷속으로 한없이 내려앉을 적에 이를 지켜본 옥황상제께서 용왕에게 전가를 띄워 즉시 심청을 교자에 타고 지상으로 올려보내라고 명을 하지요. 이튿날 용궁 교자인 연꽃에 올라 바다에 다시 떠오른 심청을 본 사람들은 이를 경이롭게 여기니 소문을 들은 임금이 심청을 아내로 맞아 가리를 치릅니다. 왕후가 된 심청은 못내 그리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전국에 있는 안전뱅이들을 모조리 초대하는 잔치를 개최합니다. 이는 소설 만리의 얘기의 규모를 키우고 감동을 높이기 위한 문학적 장치. 한편 심성 고약한 봉동내라는 여인을 만나 심학규는 가진 돈과 집을 모조리 뺏기는 거리에 버려주고 맙니다. 여기서 봉동내는 심학규에게 상응하는 벌을 줘야 한다는 대사한 영감의 뜻에 따라 고통을 안겨주기 위한 극적 장치로 설정한 욕심많은 동네 여인입니다. 결국 천신만고 끝에 궁궐에 다다란 막바지 잔치를 벌이던 학교는 드디어 와부가 된 딸과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국부가 돼 어휘에 의해 다리병을 붙이니 이를 일러 사람들은 심청의 효행이 하늘에 닿은 것이었단 말을 알고 이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 했느냐? 인다한 것입니다. 원고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느냐? 적어도 그보단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미란 무엇이냐? 갑자기 물으시니 그게 그러니까 행복함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인간의 본성,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루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달성케 하고 가슴을 뛰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힘,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통치 안 하던 나를 만들어내는 힘은 그런 재미가 네가 설한 소설 속에 담겨있다. 아직은 제대로 살이 붙지 않아 이 건술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나 남은 기간 침념하면 더욱 튼실한 소설이 될 것입니다. 나는 네 생각과 다르다. 네에겐 감정이 과잉되어 넘쳐나고 정상적인 사상을 가진 자로서 차마 듣기에 민망하였다. 넌 그걸 재미라 했으나 내가 추구하는 건 탐미이라. 탐미란 숭고함에서 오는 법, 숭고함은 세밀한 사실성에서 오고 사실성은 진실성에서 찾아야 한다.
그 고미한 판미를 어찌 천한 인간의 속성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이냐? 천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태어난 인간의 기본 속성인 것입니다. 희노애락을 느끼는 인간의 감정을 최대한 살려보려 했다는 것이지요.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갈망하는 삶의 감동이고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말이 말을 낳았나? 안 하던 날에 가속이 붙었어. 어쩌서 뭐? 그런 감정을 질풍노도로 하는 것이다. 지나고 나면 감정이 쓰레기만 남는 허무의 최적. 그런 관점에서 나의 지침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 내용이 몹시 부실하였다. 사실성이 결여된 옥황상제나 영궁장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한 만리에 나타난 심성 고약한 여인의 등장은 그나마의 희미한 비극성마저 천박한 희곡으로 추락시켰다. 심학규의 사필 규정은 어찌 천한 인간의 속성에서 찾으려 한다는 아니, 것이냐? 친근한 우리 주변에서 찾은 것이죠. 그 또한 이 소설적 즐거움을 고려해서 생각해낸 깜냥의 장치로서 이름마저도 해학적으로 바꾸고 싶었으나 적어도 이야기에는 엄격함이 있어야 한다. 그 엄격함이 인간들을 숭엄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인해야 할 것이야. 인간은 관습적 생각과 형식에서 벗어나고픈 자유로운 상상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 속에서 기쁨과 희열을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것을 인간의 본성인 낭만으로 보았습니다. 이 고단하고 팍팍한 삶에 지친 백성들에게 그런 공간마저 박탈한다면 그런 인간의 참모습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야, 내가 하는 말의 수준이 저들과 같아졌어. 그건 내가 해오던 일이 하나의 지식체계를 융합해서 내 언어를 바꾸고 있다고. 그래서 허무한 상상은 삶을 갉아먹는 버러지와 같은 것이다. 나의 고전적 해석은 너의 낭만적 상상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명심하건 하지만 너의 의견은 중요치 않다. 이것은 너의 단독 작품이 아니라 나와의 합작품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고 그런 뜻에서 네가 한 이야기에 심각한 오류 또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오류를 하셨습니까? 제주를 맡은 무당가시는 평생 처녀를 죽어야 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얘기는 사실의 바탕을 놓아야 생명인데 그렇게 되면 임금과 가려를 치른다면 이 소설의 것과 어떻게 맞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져야 하는 어려운 난제입니다. 미처 그 부분을 파악지 못해 송구하고 말씀을 듣자마자 금세 대비책이 떠올랐으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무엇이냐? 심청 해신제의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 해신제의 제물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산 사람들을 바다의 제물로 바치는 설정이라면 이 효심을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신지? 뛰어난 작사이다. 그건 도심이고 희생이고 살신성입니다. 제물로 몸이 던져질 바다의 심령도 찾아놓다. 인담수. 이 떠돌며 사는 인생이라 실제 선원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서해에서 경랑의 바닷길 중 최고 뜸이 인당수로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꽃으로 올라온 부분 단호히 삭제하거나 옥황상제나 영궁의 장면처럼 허랑한 얘기는 앙상을 부를 뿐이다. 효심을 상징하는 대목으로 분명 청중들은 그 부분을 백미라 할 것입니다. 사적이라 할 것이고 가담체는 미혹이라 할 것이다. 수없이 많은 청중들과 호흡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무한 상상의 대용은 논리성과 진실성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진실성은 상상을 닿는 항아리 속의 고체 물질과 같은 것입니다. 장엄하게 이야기 흐름을 이어가는 강추기를 속의 유체물질과 같은 것이다. 우주의 조화와 질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 뜻을 거부하지 말거라. 그리고 인물 구성에도 영웅성이 심히 부족하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 심청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었다. 수동적인 여인상에서 누가 아름다움을 엿본단 말이냐. 심청이 인당숙이 빠지기 직전 배가 낙하되도록 만들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파편을 타고 천국으로 가거나 그리고 단지 신비스러운 여인이라는 이유로 황제와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문필적 소질에 반하여 황제가 다가오게 하는 이게 이야기의 심오함을 심어줄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영웅적 비약이 손쉬운 결론을 위한 꿈이며 착취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개연성의 바탕을 둔 극적 과정은 꾸밈의 자기가 아니라 영임의 작술이다. 특히 비극성을 높이라 했으나 넌 마지막을 행복하게 결말지었다. 그것은 삶을 희화화하는 것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엄중함은 줄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애비를 만나는 장면에서 심청이 마지막 소원을 이루었으므로 가슴이 터지든 그리움이 뼛속 깊이 다다라 그 절정을 죽든 심청을 처절하게 죽여라. 듣는 사람들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도 많은 것이 그것이 내가 구상하는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다. 많은 것이 대산영광과 다른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슬퍼도 아름다워야 하고 아파도 희망이 있어야 하며 자유로운 감정이 전편에 녹아들어 듣는 이로 하여금 삶의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거부하겠다는 저항인 것이냐? 저희 생각을 배려해달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주상전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다. 주상대왕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에도 충분히 기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닥쳐라!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어 옳다.
해석보다는 많아야 할 것이다. 내 말뜻을 알겠느냐? 사흘 만리를 주겠다. 그때까지 더는 수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내 대답이 없느냐? 예, 알겠습니다. 어딜 가시는가? 그러나 야반 보조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호르몬이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10년 전에 죽어서 귀신이 된 어디가 다시 죽어간다는 전가를 외웠다? 저 장모를 말하는 겁니다. 예, 전 친숙하게 장모를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이런 쉬어터진 노총각 주제에 잊지도 않은 장모가 죽는다는 전가를 외웠다! 송박사 재평감을 대선 영감이 요구하시는 소설을 재구성할 능력이 부족해 갑갑한 마음의 일생을 피해보고자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네. 안타깝게도 대사원께서는 이런 경우 정책의 비밀이 새나갈 것을 염려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처단하셨지. 정기소는 쓰고 셌으니 또 구하면 되는 것이거든. 진짜 초조함에 연이랑 목만 꾸지고 도대체 그런 고집불통인지는 어떻게 감당하는 건지 도무지 내 가슴이 움직이질 않으니 이를 어찌가 좋을꼬. 이봐 심정은 심학교 내 안에 뭉클이고만 있지 말고 나와서 술 한잔 하자고. 나 답답해 미치겠어. 아 진짜 답답해 미치겠네 진짜. 말씀 술로 다 보내고 이제 어쩌신 셈이세요? 정 교수는 감으로 책을 낭독하지. 하게 그자가 내 흥을 다 뺏어갔어. 신명이 나지 않는 고전적 사고로 내 의견을 철저히 무시된 채 소설을 자기 맘대로 꾸미려 하는데도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아니 굳이 우겨서 그자와 맞설 게 뭔가.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가 던져주는 돈 받아가지고 나오면 우린 뭐 그만 아닌가? 그게 그렇지가 않아. 난 주상전하 앞에서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거든. 그땐 전하도 감탄할 만한 최상의 언변으로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 거라고. 근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얘기가 무슨 흥을 돋우고 상대방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 어견무던하실까? 아 그냥 부는 칠근 갖고 예 대사원 말씀도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하고 동의만 해주면 만사가 오겠네. 왜 사서보세 그래? 영감은 얘기에 엄격함만을 강조했어. 모든 것을 날가 빠진 고전 형식에다 맞춰놓고 예외가 생긴 걸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난 인간이 가진 상상력으로 이 어느 영역에든 닿을 수 있는 이 혼백의 자유로움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게 희로애락을 재미지게 추구하는 낭만적 존재 아닌가? 뭐지? 이거 이제 내 생각이 평설과 일을 좀 완전히 트인 것 같아. 차후 이 일을 어찌 감당하려고? 에휴, 큰일이긴 하네요. 주인님의 얘기가 살아나야 우리도 그 얘기 안에서 펄펄 날아다닐 수 있을 텐데. 내 말이 날아다니는 새무. 야, 너 여기 앉아. 넌 저기 앉아 하는 꼴이냐? 누가 없다가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미 등청을 했어야 할 사람이 자기 방에서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다니 자네가 감히 대선 영감에 능멸하자는 것이다! 송구하나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머릿속이 온통 뒤집혀 얘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데 어떻게 대사원 면전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성품을 하는 유부수지! 어쩌자 고동 선지 그분과 대적하려 하는 것인가? 명하신 대로 청가하고
선하신 대로 수정하면 될 것이거늘. 마음이 우러나야 얘기에 맞도 살고 이 취지에도 부합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신통대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통해서 효심 깊은 주인공의 성공을 기린 소설입니다. 이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영감께서는 사실적 감동에만 초점을 맞추시니 효행이란 덕목이 구체적인 줄거리 탓에 빛을 잃어 듣는 기쁨에 반감되는 난천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영감의 생각에 시대의 사람 통찰과 신념이 담겨있네. 이자는 기쁨통이 인간 존중을 깨우고자 하는 그분의 갈망이라고 할까? 자네 주장의 개인적 인간성의 존중이라냐? 영감은 공동체의 존중을 말하고 있단 말일세. 개인의 꿈을 통해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의 유지가 개인을 꿈꾸게 하는 것이야.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유로운 삶을 소원하고 있고 자신이 왜 사는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천리를 어긴 살인들이 생겨나는 이유부터가 세상이 변해가는 증거 아닙니까? 새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맞서야 하고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는 건 이 나이가 빠진 흘러간 물줄기로 방안을 돌리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변칙이 성행을 해도 온전한 뿌리를 가진 전통이 있어야 그 큰 물이 흔들리지 않는 법일세. 그 전통이 이미 날개 끝이 되어 사람들 관심 밖으로 사라져버렸는데 자네에 대한 영감의 시를 갖고 있나 보고 용감하지만 정기수라는 본분이 있지 않아 자네가 사네. 영감께는 심한 폭우를 걸려 거동이 어려운 지경이었던 말할 테니 내일까지는 틀림없이 준비해서 나와야 할 것이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영감은 틀림없이 자네 목을 치라고 할 것이세.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게. 눈빛을 보니 사람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자가 맞긴 하네요. 여보게 이렇게 손 놓고 있다. 자네 단칼해주고 우리도 채통에 갇혀서 영원히 빛을 못 볼 때 죽게 되고 우선 저기 목숨부터 부지해야 되니까 지금 저자가 말하는 걸 중심으로 우리 재구성해보세. 결로 협박해서 자기 얘기를 일방적으로 꾸며보시겠다. 가리든 나시든 간에 자네 목숨이 지금 경각이야. 저분들 부드러운 서술을 보고도 그러는가. 여보게 자네가 정 내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한번 꾸며보면 돼. 우리 생각이 자네 생각이고 자네 생각이 우리 생각 아닌가. 우선 말이오 그 저기 학식 높은 심학교와 현천한 곽씨 부인의 관계는 뭐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심학교가 방에 틀어박혀 글 공부만 하다가 이 뼈가 물러앉아 이 안질뱅이가 되는 장면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문제는 말이야 그 청이의 탄생에 비장함을 넣자고 했으니까 내 생각엔 말이야 이 심학교가 비상한 꿈을 하나 꾸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꿈이 길몽인 관계로 그 두 사람은 즉시 남녀 성렬지사를 시도하는 거야. 그거 택기가 있어 아이를 낳고 비극성을 아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뭐 곽시군을 몇 달 끌 게 아니라 그 즉시 사망해버리는 거야. 저 산후조리 실패 같은 걸. 그러면 애는 배고파 젖달라고 울지. 이 줄젖을 늙지. 그때부터 심학교는 동네 방네를 기어다니면서 젖동량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요정 젖어서 늙어먹여가지고 애는 폭풍 성장하는 거지. 세월이 흘러 청이가 한 17이 될 때쯤 청이를 양녀로 드리겠다는 정성 부인 하나쯤 등장시키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 청이의 효심을 그냥 사설로 나달라가 풀 게 아니라 이 주변 인물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청이를 바라보고 있나를 살아있는 인물로 되찾아는 거지. 네가 신청이냐? 과연 꾸밈이 없음에도 총기가 가득하고 맵시가 우아하여 국색이 따로 없구나. 아비를 향한 효심이 극진하다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 선함이 온몸으로 배어나와 눈을 뜨고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다.
네 살림이 빈곤에 사는 것이 고달프다 하니 내 마음이 몹시 아픈구로. 내 수양딸이 되면 부족함 없이 모든 걸 성취할 수 있을 것인데 너의 뜻은 어떠하냐? 오늘날 승산부인의 존귀하신 처지로서 미천한 저를 따로 삼으려 하시니 어미를 다시 본데 반갑고도 함소하옵니다만 은혜로운 말씀임에도 그리하겠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 비록 제 팔자 남도하다에도 다리 못 쓰시는 우리 부친의 사철 위고 조석 공량을 누가 있어 하겠습니까? 길러내신 부모 온덕이 사랑받아 있겠지만 도저는 동량저주로 저를 길러주신 제 아비의 은혜가 너무 기뻐 잊을 수 없으니 일시라도 쓰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네 말을 들으니 과연 하늘이 낸 효녀로다. 노망한 여인네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걸 짚었구나. 대견토다. 가는 길에 의복과 양식을 내어줄 터이니 우리 마음만은 모녀간에 의를 두고 살자꾸나. 제법대로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음식 설비하러 가는 청이를 기다리는 그 심학교 얘기인데, 그 지나가던 의원이 다리를 고쳐줄 테니까 쌀 100석을 달라고 하는 대목은 아니 난 갖고 쓰면 좋겠어. 이 딸을 기다리는 장면을 그냥 아주 그냥 처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학교를 깊은 물에 풍덩 빠뜨려 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의 죽게 생겼을 적에 지나가던 그 중이 건져주는 걸로 설정하면 어떨까? 중에 나온다고? 무슨 이유? 아까 자네가 이 작품 불교 윤회 정신이 스며들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불가와 어떤 연관성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다. 중을 등장시키면 좋겠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쌀 100석을 부처님 전에 시주로 올리게 되면 이걸 뭐 빼도 막도 못하는 약속이 돼버리잖아. 그럼 청이가 백사람들한테 몸을 파는 당위성이 그냥 확실하게 되는 거지. 저도 그 표정이 찼어. 의원이 심학교를 측은히 여기는 척하고 사기꾼 침쟁이를 소개하는 대목은 그다지 공감이 안 가요. 필연의 고리가 왠지 허술하다고요. 듣고 보니 설득력 있는 설정이야. 그리고 말이야, 그 쌀 100석이 작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참에 한 500석으로 올리자 우리. 너무 과하게 그러신 거 아니에요? 물가 고려해서 300석 정도가 좋겠어요? 300석? 좋아. 아이고 여기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근데 말이야, 또 하나 문제는 청이가 그 인당수에 퐁당하고 빠지고 난 뒤가 문제인데, 자네는 그 용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막 무한 상상을 주는 환상의 세계라고 했고, 대사원은 사실적 엄격함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청이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화무가 돼야 된다고 했어. 진짜 어렵던데. 어떤 게 그렇기가 중지를 모아보자고. 청이가 인당수에 퐁당하고 빠지고 난 뒤에 파편을 타고 스스로 노를 저어서 천국에 도착한. 무엇이냐? 신청전 전체를 총 18마당으로 나눠 소제목을 정하고 그 아래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간략하게 적어놓은 일종의 이야기자인 드립니다. 승인해 주시면 세밀한 내용들은 빠른 시간 안에 메워놓겠습니다. 이야기 짜임 드리라. 첫 때마다 심학교 곽시부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세세히 설명한 인물 소개편. 둘째마다는 악을 원하는 심학교의 간절한 소망 피력편입니다. 셋째마다는 탕물꾼 후 결실을 맺기 위한 부부의 운우 지정편. 넷째마다는 곽시부인 출산편. 딸을 천시하는 사회공들에 대한 경계를 함께 넣었습니다. 13째마다는 공포의 인당수 투신편. 14째마다는 필 및 천국 착륙편. 15째마다는 심청이 시를 겨루며 천국 고관들을 만나는 시문관편. 16째마다는 황제와의 조우 및 혼례편. 17째마다는 두공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절절한 사부고편. 18째마다는 마지막 마당 항성안전맹일 잔치에서 이루어진 분야상봉과 심청의 최후편입니다.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약속한 날짜를 어겨 내 마음이 심히 동요하였는데 하루 참은 것이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였다. 신들을 가지고 숭고합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과 일치하였느니라. 논리가 정연하고 무엇보다 이야기에 품격이 있어 마음에 와닿는다. 물에 빠진 아비를 구해주는 모은사 화주승에게도 신선했고 심청이 천국 땅에 정착한 후 고관들과 한시를 겨루는 장면도 격조해 있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온 황제를 만나 시를 나누며 순정을 확인한 것은 실로 온당했다. 그리고 종장에 이르러 부녀 상봉과 심청의 죽음은 내용이 비장하여 내 마음이 숙연하였다. 향후 꿈이 있는 문체와 짠짠한 묘사로 살을 붙여 순실한 자료로 만들 것이며 너의 몫이 되었다. 이렇게 치자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겠지. 약속했던 나머지는 일이 마무리된 후 줄 것이다. 전하의 언양 행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문자로 남길 것이며 몸을 생하게 하거나 함부로 외출하는 일도 삼가해야 할 것이다. 내 말뜻을 알겠느냐? 그래야겠습니다. 수고했다. 들어가거라. 예, 형. 자네는 저자를 잘 감시하여 빠짐없이 문자로 남기는지 확인하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분발을 촉구하게. 알겠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만사형통이야. 박철행의 떨떠름한 얼굴이 벌써부터 떠오르는다. 두고 보게 전하의 마음을 움켜주고 노론 벽파의 신뢰를 확고하게 하는 기회로 삼을 테니까. 또 주무십니까? 소설 다 쓸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내일이니 뭐 자는 것 말고는 시간을 이겨낼 방법이 있나? 이 꼴 보기 싫으면 서둘러 필사를 완성하든지.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학교는 목청 거스리를 높였으나 내인 거객이 끊어져서니 누가 있어 건져줄까? 그때 마침 모무사 화주승이 시주집에 내려왔다 저를 찾아 올라가는 중에 비명소리를 듣고는 의아해 그곳을 찾았더니 어떤 사람이 개천에 빠져선 거의 죽게 된 걸 보고 깜짝 놀라서는 쿨납장산 벗어던지고 짚었던 죽장염주도 벗어던지고 대딩 벗은 흑닥으로 집세기도 벗어던지고 감았던 바람으로 탁발도 얻은 것도 벗어던지고 두터운 누비바지 밑단을 둘둘마다 자기 위에 딱 붙이고서는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속으로 징검징검 갈아들어가 도둥대는 학교 허리 후려쳐 어떤 여자 끌어내 밖에 한 채로 큰 수만 번을 마시고 누군가 자세히 바라보니 행산중 같은 보던 남난 차례도 앉은 내였던 곳이었다. 재밌어요. 역시 잘하십니다. 맞아. 역시 장한 체인의 절기수 답다니까. 아이 호들갑은 관도 같이 밤새놓고선 여러분 연락에 얘기하고 누군 신나게 구경하고 야, 절묘한 등장이네. 아니 미운 중이 꽃갈 뒤집어 쓰고 남 입수한다더니만 신명갈만하면 불쑥 찾아와서 맥을 팍팍 끊어놓는다니까. 저 진짜. 아닙니다. 오셨습니까? 연습을 방해해놓고 전에 적혀 있어왔네. 내일 아침 주상전의 입을 자네 의관일세. 이것을 보니 드디어 운명의 날이라는 게 온몸으로 실감이 됩니다.
모두가 기다렸단 말이지. 모든 게 나를 달렸다는 건 절대 잊어서 아니네. 명심하겠습니다. 부탁했었는데 내일 구연대 악사를 차출해 주실 수 있으신지 얘기의 감을 높일 방도로 적절한 가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장관 학사들이 따라갈 터니 그중 필요한 사람이 되기 싫었겠네. 그럼 내일 아침에 일찍 불릴 테니 일관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게. 그래야겠습니다. 와, 이게 내일 나란히 맞고 생긴 물건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군. 언제 이런 걸 입어보고 이런 걸 사보겠나? 그래, 이제 만년 새로 이어질 설화 소설 심청전은 나에 의해 새로 탄생되는 전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최초의 소설이 되는 것. 야, 이 미천한 전기수에게 그런 영광이 주어졌으니 내 그 명예를 기꺼운 마음으로 누릴 수밖에. 이제 만백성을 계몽하고 도덕으로 구제할 효행소설 심청전을 들으실 순서이옵니다. 소설은 장안의 으뜸이라 일컬어지는 전기수 신만득이란 자가 읽게 될 것이온즉 낭독 시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황조 도화동에 성은심이요 이름은 학규라 하는 자가 살고 있었는데 대대로 벼슬질을 한 문벌의 집안으로 명성이 자자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기가 쇠하여 등뼈가 내려앉으니 이게 곧 안전뱅이가 될 조짐이었다. 시골 살림에 건공한 신세에 가까운 친척도 없고 게다가 걸음걸이도 못하게 되있으니 누가 있어 대접할까마는 본인이 양반의 후예로서 행실이 청렴하고 기계가 고상하여 모든 행동이 경솔하지 아니하므로 그 동리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칭찬하는 터이었다. 아내인 곽시민 또한 현철한 데다 모란의 절개를 지녔으며 얘기를 통달하여 제사 받들기, 손님 접대하기, 가장을 공경하는 일과 치산범들에 관한 것까지 능히 감당할 수 있었으나 불행히도 남편의 처지가 비난한 탓에 스스로 몸을 부려 품을 팔아야 했으므로 365일 쉬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심학교 자신에는 못다한 한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수라의 일점 여력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여보, 마누라, 당신과 내가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이 생에 부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리도 못 쓰는 나를 만나 1시 반 때 놀지도 못하고 불철주야 돈을 벌어 어린아이 보살피듯이 나를 동양해주니 나야 참으로 평탐하는 당신 고생살이가 이만저만이 아직 그려. 하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우리 스라에 자식이 없어 조상 제사가 끊기게 생겼으니 내가 죽어서 황천에 간들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들을 뵌단 말이오. 옛 말씀에 세상살이 중 자식을 두지 못해 무후한 죄가 제일 크다 하였습니다. 부사를 두지 못한 소첩의 죄는 응당 쫓겨난 처살긴 하나 가군의 넓으신 덕에 지금까지 몸을 보존하였으니 몸을 팔아 뼈를 간들 무슨 일을 못하니까 사모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듯 대답하고 그날부터 부부는 몸을 정의하기 시작한다. 갑작 4월 초파일 곽시부인이 꿈 하나를 얻었는데 천지의 상사로운 기운이 내리며 오색 체운을 두더니 선인옥녀가 학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다. 소녀는 서왕모의 딸로 반도로 가는 길에
옥진비자 잠깐 만나 수작하다 때가 조금 늦었기로 상제께 죄를 얻어 인간 사회에 유배돼 가는 중에 제불보살 석가모니의 지시로 여길 찾아왔으니 어여삐 여기소서. 박씨 부인이 잠을 깨 이를 신기하게 여겨 남편을 깨우니 학교의 꿈도 한 가지였다. 여보, 마누라. 아니 무슨 조화로 같은 꿈을 한 이부장에서 꾸게 되었는지 참으로 놀랍고요. 현명한 내용으로 보나 옥녀의 기품으로 보나 이건 보통 꿈이 아닐 것 같소요. 두 사람은 이심전심으로 태몽인 줄 짐작하고 이를 기쁘게 여겨 오랜만에 이불 속 한 몸뚱이로 뭉쳐 뜨겁고도 간절한 눈우지정을 나누는다. 어허, 부부 금슬이 부럽고도 아름답구나. 이렇듯 귀한 태몽을 직접 자기들 육신을 부려 해몽을 한 바 그날부터 곽씨 부인의 달거리가 끊기고 태기가 있었으니 이는 부인의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셨습니다. 얼쑤! 아, 슬프다. 세상 싸대락이 누구에게나 있으나 운명에 휘둘린 가련한 여인을 용서치 않는구나. 곽씨 부인이 가만 생각하니 자신의 평생은 살지 못할 것 같아 남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펼치는데, 사방님, 우리 부부가 해로하여 100년 동거하고자 했으나 제명을 못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니 죽는 난 슬프지 않으나 살아있는 당신의 처량한 신세는 어찌해야 할지 눈물만 앞섭니다. 아, 천지가 무심하구나. 너나 자네가 죽게 돼 한량없는 구천지애를 너로 하여 품게 하였으니 죽은 어미 산 자식이 생사단에 무슨 죄이더냐. 사방님 잊을 뻔했어. 이 이름을 신청이라 불러주오. 정이 주려고 복주머니 진주 부처 함에 넣었으니 엎치락 뒤치락 하거들랑 나본도 쥐어주오. 할 말은 무궁하다. 소음이 갚아 못하겠어. 이렇듯 말을 맺고는 톡하며 곽씨 부인 고개가 옆으로 떨어지는데 수정은 늘어지고 그 밑에선 차가운 김이 나니 합격기로서 부인이 죽은 줄 알고 실성발광을 한 것이었다. 여보, 마누라. 귀덕어머니, 살아생전 내 아내 인심으로 보나 다리를 못 쓰는 나를 보나 애미를 잃은 어린 불쌍한 걸 봐서라도 남은 저 시끌남은 한 모금만 먹여 죽으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스러미, 이 애가 지금 배고파 울고 있으니 바쁜 걸음 잠시 멈추시고 이 애에게 젖 한 번만 물려주구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자기 아이인 양 저고리 옷구름을 풀어 헤쳐주시니 이 은혜 백골난망입니다. 하늘의 도민지 세석신의 도민지 청일은 잔병 없이 자라는데 세월이 교류하여 15세가 되어자 얼굴은 일색이요 효행은 정성이로다. 소견이 능통하고 제주가 월등하며 부친에게 드리는 조석 공양 모친의 기재사를 능히 해내니 그 지극한 공경심에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 들어주세요. 말 못하는 까마귀도 쓸쓸한 숲 전분날에 먹이를 물어 부모에게 바치는 도리를 갖고 박거라는 사람은 부모께 효도하여 반찬 공경 극진할 때 3살 된 어린 아이가 부모 반찬을 먹음으로 산 자식을 붙잡고 아내와 의논하였답니다. 소녀도 어느덧 15세가 되었으니 옛 효자만 못할 먼저 만난 음식으로 아버지 공양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불편하신 다리로 허무한 길을 다니다 넘어지시며 몸살하기 식당에
심청이 그날부터 밥을 빌려 나갈 적에 긴만 남은 험소고리에 집신도 없는 버선발이었으니 폭풍 모진 추위 속 그 모습이 아련토다. 아, 세월이 흐르는구나. 효심도 따라 깊어지는구나. 얼쑤!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나 안 먹을란다. 어디가 아프시어 그러시나요? 제가 더디 오게 괘씸하여 그러시나요? 네가 아니라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고 아버지는 저를 믿어 대소사를 의논하시더니 무슨 일로 제가 알 일이 없다 하시는 건지요? 소정 비록 불효이나 말씀을 피하시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야가가가 내가 너를 속일 리 없다마는 네가 알면 걱정을 하겠기에 내가 진작 얘기를 못하였다. 실은 내가 어저께 개천에 빠져 죽게 생겼을 적에 저 몽은사 화주승이 날 꺼내주고 하는 말이 공양미 300성만 부처님 전에 시주를 올리게 되면 이 아픈 다리가 나 성한 사람이 된다고 하길래 내가 우리 집 형편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불쑥 약속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단다. 아이고 후회를 하시면 정성이 못 되니 지금부터는 그런 걱정 마셔요. 어렵게 하신 약속, 아버지 불편하신 다리 나을 수 있게 제가 300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야가 내가 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야 우리 집 형편에 어디 쌀 한 삼인들 시켰느냐. 아이고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는데 안 될 게 무에 있겠어요? 제천 제불 석가열에 밝은강 고살림 이렇게 두 손 모아 비옵니다. 부디 소녀 아비 허물일라 이 몸으로 대신할 터이니 아비 다리 곱게 펴게 하시어 후일을 펴게 해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심청이 여서 바다에 들라 자축하였는데 심청이 크게 숨을 몰아쉬고는 드디어 뱃머리로 나가는 것이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떠나옵니다. 저 먼저 죽어 하늘 높은 곳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온지 전수 마치고 오르시는 날 맨발로 뛰어나가 아버지를 맞이할 것이니 이승에서 못다한 서러운 인연 저승에서 다시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아픈 다리 일으키시고 오래오래 수복 강경하시어요. 아버지! 명체종 눈을 감고 치마폭을 뒤집어 쓴 채 거친 바다에 꽃 같은 몸을 던지니 그것이 인당수요 그 처녀 이름이 심청이요. 하지만 이게 어찌 된 일? 이를 지켜본 우광사암제께서 사회의 용왕에게 분부하니 심청이 곧 그곳에 타다를 터이니 그대들은 대기하였다가 수정궁으로 영접하고 다시 4명을 기다리고 이를 어길시 사회소금 제신들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였다. 지엄하신 상제의 명받들어 바닷속으로 내려오는 심소자를 맞이한 선생은 따뜻이 영접하고 바닷속 진수 성찬을 차려 바닷속 수정궁에 머무르게 할때 이를 지켜본 옥황상제께서 사회수궁 제신들에게 다시 하교하시길 효녀 심낭대를 옥정연합 꽃봉우리 속에 고이 모셔 오던 길 인당수로 도려내보내어라 하시었다. 얼레수! 안에 있는가? 아이 뺑덕이네! 아빠 니네 그 꼬랑지에 불 붙은 똥강아지 마냥 그 방정했다는 게요. 아이, 방정이라니 기뻐서 마누라 찾는 걸 가지고 여보 마누라 내가 관가에 갔었는데 한성에서 안질뱅이 잔치한다면서 요런 몸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야 한다니 내 다녀오는 동안 집안 잘 살피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서 아따 그게 뭔 소리나요? 여필 그 종부인디 여편 내가 서방님 가는 곳이라면 지역이든 감옥이든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요? 내 말 틀렸어? 아이고 임자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 말마다 이쁜 말만 하는가? 아이고 이쁘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한 번 더 그려 그러면은 건넌마을 그 김첨지한테 맡겨놓은 돈 300냥 중에서 50냥만 찾아가지고 우리 같이 길을 떠날까나. 그건 뭔 소리다요? 그 300냥은 벌써 찾아 살구값으로 다 써버렸어? 아니 떡 먹고 싶다고 100냥 찾아다 쓴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살구값으로 그 많은 돈을 다 찾아다 썼다가 워메! 국가! 돈 300냥 쪼까 썼다고 이리 놓여왔어 볼게. 내가 그 돈만도 못하다 이것이요. 얘라 이 못된 년아 아니 내 딸 청이가 인당수로 망령 갈 때 사회의 신세라도 의탁하려며 주고 간 돈인데 내까지 년이 무엇이라고 그 귀중한 돈을 살구값 떡값으로 다 날렸단 말이냐 이 보리죽만도 못하잖아. 무엇이 어쩐 일인지 지난달에 탈거리를 거르더만 자꾸 신것이 구미에 땡겨 쌓고 바쁘나 떡이 자꾸만 이거 아른아른 거려 쌓는 게 보시오. 아니 이거 닭이가 아닌가? 아유 이 사람아 그러면 그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아이고 내가 이거 늦지막히 우산을 볼 모양인데
여보 마누라, 내가 오해를 했으니 노여움 풀고 우리 황성 잔치에 가서 맛있는 음식 배 터지게 먹고 옵시다. 오다가 맛들어진 꽃 구경도 하면서. 이렇단 말하면 행장을 꾸려서 뺑덕언니 앞장 세우고 학교는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그 무슨 일이야? 내 그 따라오시오. 같이 좀 가. 아버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세요. 저예요. 딸 청이에요. 황후마마 왜 이러십니까? 저는 제 욕심 때문에 딸 자식까지 저 바다에 버친 아주 못된 애입니다. 황후마마 같이 존귀한 분하고는 저하고는 애시당초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황후마마. 제가 바다에 몸을 던졌던 바로 그 청이입니다.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딸이 살아 돌아왔으니 어서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보세요. 네? 네가 진정 청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청이입니다. 이게 누구란 말이냐? 갑자 4월 초파일 그 꿈에서 본 고운 얼굴이 아니더냐? 청아! 내 딸 청아! 아무 세상에 이런 일이 여보시오 세상 사람들 고진 감내 흥진 기내는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군요. 왕 같은 내 딸 청이를 찾았소이다. 죽었다 환생한 내 딸 청이를 찾았소이다. 어시고 좋으시고. 뭐야 이거 나 이거 지금 서 있는 거냐? 뭐야 이거? 아니 이거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어. 내가 이거 걸을 수가 있다니 내가 이거. 내 딸 청이의 효심이 하늘에다. 우리 부녀의 구환이 다 풀렸구나. 어시고 좋으시고. 희망을 크게 기뻐하며 아버지를 모시고 삼천 국녀웅리와 영내전에 들어가니 황제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며 심학교를 부원군에 봉하고 희망을 살할 때 젖을 먹여주던 부인들에게 일일이 가택을 내리셨으니 이런 후덕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아 기쁘다. 구세의 이 얘기를 들을 때 희망의 지극한 효성을 누가 생각지 않으리요. 그 이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리라.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 얼굴을 들어 나를 똑바로 보거라. 말해보거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날 능욕한 이유. 그렇게요. 더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처음엔 필사본 대로 하리란 마음 먹었으나 주상전 앞에 선 순간 사람들이 즐거워할 내용으로 전해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 결국 의도적이었다. 이 말이었다. 종족들 반응에 따라 차츰 다쳤던 제 마음이 열리면서 얘기를 같이 만들어가듯 정서와 교감되는 놀라운 기적이었고 아름다운 감정으로 일체가 되는 찬란한 경험이었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너의 무도한 낭만이 내가 생각하는 고전의 향기를 무너뜨린 치욕의 사건이다. 소설을 통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했던 나의 축적이 하찮은 너로 인해 난관을 맞았으니 넌 죽어 마땅한 짓을 한 것이니라. 하지만 전하께서는 몹시 흡족해 하셨고 대소신료들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으로 대사한 영감의 취지와 의도에 부합됐다고 보는 게 옳은 것 아닌지요. 내가 구상한 얘기로도 그건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너의 돌발 행동이 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업부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로한 것이라는 것을 왜 부정하느냐?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배려하시고 마음껏 피오르는 상상력을 인정하시오. 제 얘기에 환호를 보냈던 청중들의 유쾌했던 감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놈이! 난 내가 생각하는 엄숙함과 진지함이 지금껏 조선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이란 생각의 변함이 없다. 넌 그런 나를 조롱하고 우롱했다. 내 명을 어긴 죄를 물어 응당 이놈을 죽였어야 하나. 임금께서 치하하라 하셨으니 차마 죽일 수 없는 것이 원통하다. 그 대신 다시는 소설 따위를 읽지 못하도록 네놈 눈을 없애줄 것이니 그 고통을 되새기며 두고두고 속죄하거라. 그랬군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 그 후 3년 동안 고생했나 봐요. 앞에 안 보이니 일을 할 수가 있나. 아는 사람이 없으니 끼니라도 한 끼 제대로 때울 수가 있나. 운행행차 이후에 집에 몇 번 찾아갔지만 빈집에 거미줄만 쳐져 있고 이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집안에 병고가 생겼나 보다 하고 막연히 걱정만 하고 있었지요. 아, 높은 양반이 눈치지고 멀리 쫓아냈는데 누구들 그 사연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그나마 그분이 탄핵이란 걸 받고 보니 봉안이 풀어서 이 정도인 거지. 탄핵은 받아요. 그의 눈치는 일이 결국 탈로가 났다는가 봐요. 당파 싸움에 애먼 사람만 절단 난 거지요. 그랬던 거군요. 근데 부인과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요? 2년 전쯤 길거리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사람을 혼 쏙 빼놨던 그 유명한 정기수 양반 아니겠어요? 몸이 상해서 내일모레 했어요. 동병상련이라고 과부 신세로 고적하게 지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붙이고 살붙이가면서 살고 있는 거지요. 극진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을 무탈히 걷어주셨으니. 한동안 잠도 안 자고 책만 썼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눈으로 뭘 쓰느냐고 바가지를 득득 긁었더니 시간으로 쓴다나 뭐라나. 그리고 어제 드디어 다 썼다며 금평마을에 가면 황대평이란 정기수가 있을 것이니 꼭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던 거군요. 난 그저 어르신께서 찾는다는 말만 듣고 허겁지겁니까지. 아유, 그런데 이가 영 깰 생각을 안 하시네. 내버려 두세요. 며칠 밤을 샜다면 피곤하실 겁니다. 저야 여기서 기다리면 될 일이니 꼭 주무시게 내버려 두세요. 미안해서 그러지요. 누가 왔는가? 저 황대평이라고 모셔왔어요. 수고하셨네. 얼른 안으로 모시게. 예, 먼저 들어가세요. 몸이 쇠해서 오래 얘기하기도 어렵고 짧은 시간 동안 겪은
하는 말에서 뭘 하겠나. 죽지 않고 산 것만도 용하지. 정말로 고생이 심하셨습니다, 수장은. 여러모로 보아 이제 오래 살긴 틀린 것 같네. 마음을 다친 탓인지 기력을 다 잃었거든. 그래도 할 일이 하나 남아있어. 자네를 꼭 만나고 싶었네. 밖에 무엇인지요? 심청전임에 문학 참사 변화가 심했던 전래 소설인지라 아직도 누군가에 의해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이젠 더는 그 행동을 멈추고 이 소설 내용으로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어. 수고스럽겠지만 자네가 이 책을 필사해서 모든 전기수들에게 돌렸으면 해요. 아니, 이 귀한 소설을 어찌 자네가 내 뜻을 이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처음엔 주상전 앞에서 읊은 내용으로 정리를 했었지만 뭔가 지켜낼 수 없는 여운의 부족으로 늘 아쉬움이 남았었지. 최근에야 무엇 때문에 소설의 결핍이 느껴졌던 건지 온몸으로 체득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어 새로 보강한 것을. 온몸으로 체득을요? 삶을 대하는 심학규의 처절함과 간절함이 부족했다는 걸 알았지. 안전병이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천추의 한이 이 삶에서 배워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꾼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고 무속의 요소를 걷어내 다시 쓴 것이네. 그래놓고 보니 비로소 세상에 내놓을 만해졌어. 고맙게 받겠습니다만 제가 이 수장어른 실력을 원치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을 거야. 자네 나와 다른 장점이 많은 친구가 아닌가. 다만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청계 수표교에서 내 입으로 설해 완성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네. 기력이 달려 어렵겠지만 자네가 날 청계까지만 데려다 준다면 마지막으로 시도를 해보고 싶어. 그래줄 수 있겠는가? 수장어른, 어렵겠는가? 아닙니다. 감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고마워. 사실은 지금도 내가 한 행동이 옳은 것이었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걸 어찌 옳고 그런 일로 가름할 수 있겠나. 다만 난 방식에 대해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네. 이를테면 대상은 저기 저 중천의 달을 있는 실체 그대로 또렷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면 난 달이 가진 수백 개의 환상과 꿈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 할까. 달이 있으면 달무리도 함께 소리는 것이거늘 달이 가진 그 달빛의 아름다움은 없애고 오직 보이는 그대로만 어찌 달을 얘기할 수 있겠니. 그래서 나섰던 것일세. 누군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같은 인식으로 시대를 살아갈 게 뻔하니까. 때가 돼 내 얘기도 낡은 것이 되면 그땐 또 누군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지만 그런 각색과 윤색으로 세상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겠나. 전 역시 수장어른 발 뒤꿈치에도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면 분명 그렇습니다. 차차 알게 될 것을. 부디 심청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주는, 그리고 여전히 작자 미상으로 남겨 이 소설의 글쓴이를 정하지 않도록 하게. 그래야 이 소설이 특정한 누군가의 훈계나 계몽이 아닌 우리들의 꿈과 상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행복한 소설이 되지 않겠나. 그리 되는 게 내 마지막 소망이었어. 내 마지막 소망. 청중 여러분들,
기체의 양만경들 하십니까? 네. 제가 무심하게도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못 배웠습니다. 뜻한 바에서 세상을 떠들며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자잘한 인생살이들을 욕심껏 구경하고 돌아왔더니 세상 구경에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세월이 하냐 흘러 저도 이렇게 덧없이 변했었죠. 그 까닭에 제 얘기는 녹이고 여러분들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드릴 것이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세상 구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청전을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예? 들으신 적 있으시다고요? 아니요,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심청전 비로소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비밀의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잘 들어주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마음의 처마 끝에 웅성 깊게 빛나는 효심 하나씩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옛날 황주 소화동에 성은신이여 이름은 학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애대로 벼슬 찔러는 것이만으로 명성이 자자하더니 어느 날부턴가 키가 새하얀 눈이 보이질 않으니 이게 곧 소경이 될 조짐이었더라.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 했는데 그로 인해 빚어질 일들이 앞으로는 장강이요 뒤로는 태산인지라 세상 가장 곤혹스럽고 서글픈 게 소경의 서름이었도다. 보지 못하는 슬픔을 난으로 삭히고 그 서름을 심장에 싸더니 내 뿜는 게 비련이요 터지는 게 한탄하겠는가. 더구나 시골 살림에 가까운 친척도 없고 게다가 눈도 보지 못하게 했으니 누가 있어 대접할까 하는 우리 양반의 후에로서 행실이 점점하고 기계가 고상하여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